사업하고 있는 센트리아 리더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남편 김태진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제가 사업을 먼저 선택했고 시작했다는 이유로 부부 사업가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뛰어야 할 리더의 역할, 누군가는 또 내조든 외조든 그 보조적인 그런 사업에 어떤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요. 사업 초기 몇 년간은 제가 정말 열정적인 리더의 모습을 갖추려고 뛰었던 것 같은데요. 아내의 역할 없이는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여성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좀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후원은 제가 아무래도 초기 사업 때 주력을 했던 것 같고, 김현주 리더 같은 경우는 제품과 소비자들을 만나는데 조금 더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톱니바퀴가 맞듯이 그나마 조화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부부가 한쪽이 먼저 그 리더의 역할을 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김 대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파트너들이랑 소통하면서 좀 더 긴밀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그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서로 잘 톱니바퀴처럼 물고 가시면 멋지게 사업을 성장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30대 초반에 딸이 있어서요. 딸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 니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젊은 파트너하고 교감을 잘 하려면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쉬웠던 일은 이제 조카도 있고 30대 그리고 딸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 잘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젊은 리더들하고 별 문제 없이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육아, 건강 이런 것들에 많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30대가 아이들이 조금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같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젊은 분들을 후원하기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그 부분을 고민을 별로 안 해본 게 가정 중심이지만 항상 베이스에는 경제적인 그 갈증?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익이 조금 더 발생해서 아이들하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아메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육아를 집에서 전담하는 분들을 보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메이 사업이 가장 접목하기가 쉬운,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하는 짧은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원하는 거를 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적절하게 잘 쓰는 거, 그런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엄마들한테 그 짧은 자투리 시간을 뭐 브런치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아메이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부부 사업가를 다들 부러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거는 뭐 정말 축복인데요. 저는 배우자를 후원하는 데 따른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먼저 시작을 했든 간에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미 사업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족인 배우자를 급한 조급한 마음 때문에 논리적으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이 성급함이 오히려 그르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여줬던 신뢰나 변화하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가족을 생각하는 사고의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배우자도 느끼고 감동을 받게 되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의 열정 때문에 빠르게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으나 시간을 두고 바람직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논쟁을 떠나서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초기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내적인 면까지도 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라도 먼저 시작하셨다면 축하해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저도 힘들었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이 성장을 하거든요. 결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듣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누군가가 원하는, 아니면은 누군가가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해주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 여기에 그 헬핑 피플의 진정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사업적인 성장이 어떤 볼륨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성장이 볼륨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책 읽기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 저는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을 전개하고 후원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왜 그런가를 보니 대부분의 분들은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대화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한테 가족에게조차 관심을 주는 법,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이 소통에 대한 그 미숙함이 사업을 전개할 때 타인을 만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래서 진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헬핑 피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 부모, 배우자들한테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그들의 관심이, 아픔이 무엇인지를 따뜻한 마음으로 살피는 마음의 연장선상이 우리가 사업의 바깥에서 만나는 파트너이고 소비자일 것 같다. 적어도 가족끼리는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연습을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에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행해봤으면 좋겠다. 평소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한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내가 주변에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그 사람을 정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후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팁이라는 게 결국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솔직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공유하는 거, 자기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전달되면 후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보고 편하게 만남? 그러니까 저는 편안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안에 내가 가진 목적이 들어있지 않는,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만남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처음에는 내가 사업을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지만 결국 이 안에서 소통하는 사람들끼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보면 그분도 나도 이 이야기에서 아메이를 하든 안 하든 여기를 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게 되면서 결국 그냥 하는지 모르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 관련 사업을 거의 30년째를 진행을 하고,
환경 분야 중에도 요즘에는 가장 민감한 폐기물의 소각로, 이제 매립장에 대한 시행과 설계, 운영을 같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여 년 전에 이 사업을 들었었을 때 마케팅에 대한 비전도 있었겠지만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제를 제품에 접목시켜서 하고 있다는 회사가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놀라웠고요. 와이프가 동의를 사업을 해주든 하지 않든 설령 나 혼자 소비자로 남는다 하더라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물론 제가 해왔던 사업에서도 큰 뭐 성공의 기회가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말 즐겁게 건강하게 은퇴 없이 내가 좋은 사람들과 성공을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일로서도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부족함이 없었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늘 사랑하고 늘 같이 했으면 좋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그들의 성공을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돈으로 바꿔올 수 없는 너무나 저 삶에 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있겠지만 아메이 사업의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작과 함께 이비니스는 평생 할 것을 결정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30여 년을 해왔던 환경사업은 은퇴라는 시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훨씬 더 멋진 삶을, 노후를 맞고 싶습니다. 뉴핀을 도전하실 때 어떠한 변화 혹은 결단이 핀을 성취하게 만든 동력이셨나요? 그냥 결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항상 요구받으면서 우리가 자랐던 것 같아요. 이런 원인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논리적 사고를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뉴핀을 도전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저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갈 거야 무조건 이라는 마음만 가졌던 것 같아요. 결정함이라는 것에 되게 특이한 점을 제가 봤는데, 결정함은 논리적 사고가 배제된 결국 우격다짐? 우김? 내가 무조건 할 거야 라는 건데 어떻게 라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얘기더라고요. 무조건 가겠어 라는 그 마음이 결정됐을 때에는 그 어떤 내가 목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돕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뭐 신이라고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종교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결정의 결과를 봤던 것, 그게 제가 핀을 도전할 때 가졌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지치거나 에너지가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내 사업이 정체인가? 그런 시간 내에는 우리 부부는 좀 더 변화하려고, 좀 더 젊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타깝거나 어려운 생각보다는 잘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이제 50대 후반을 가고 있지만 남아있는 40년, 50년 동안에 아주 행복한 일도 많겠지만 다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라고 책찍질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게 이 사업에 근본적으로 할까 말까를 흔들리거나 고민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도 오늘 하루 내가 오늘 진전이 있었나 뒤돌아보게 되신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하루라고 하죠? 헛수고 같은, 맞아요. 그 한 달이 헛수고 같은 1년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했다라고 추억 속에 잠기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즐거웠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러셨어요? 저는 조금 여기에 첨언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마음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굳이 다운된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서 부정적 경험을 하느니보다는 조금 차 한 잔 놓고 책 읽고 사색하는 시간,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어려울 때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 책을 읽으면 사업이 잘 돼? 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이 꼭 내가 오늘 어려워하는 사안이 그 책에 나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한 좋은 글귀 한 구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충전하고 또 바꾸고 성장하고 하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는 독서를 한번 하루 정도는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사에서 뭔가 이제 플랜을 발표했을 때 사실 이제 마음이 뛴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이 뛴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어요. 저는 이제 20조인데 그러면 40명이잖아요. 40명을 태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어떤 의상으로 파트너들이랑 그 안에서 행사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꿈꾸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전략.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하루하루를 가장 스스로가 마무리하면서 충만하게 보냈다면 저는 그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매일매일을 충만하게가 사실 정확하게는 전략이라고 할 것 같지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충실하게 담는 하루? 그게 굳이 전략을 말해봐 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긍정의 힘이 기적처럼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아무런 결과도 없이 다음 달에 나의 목표를 세우기조차 버거운 그런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 하나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회견도에도 싱가포르 여행에 도전하신 분이 10조가 됐는데 계속 잘 진행돼 가고 있거든요. 계획했던 10조가 싱가포르에서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또 40명이겠네요. 가족 동반이니까. 예. 내년에 버스 한 대를 탄다면 A65에도 40명이 승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